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하이키 서희가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장효정님의 백넘버 24입니다. 삑! 날카롭게 휘슬이 불린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멋쩍게 내미는 손을 잡고 나는 얼른 엉덩이를 털고 일어난다. 아니에요. 공놀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때? 나 좀 쿨하지? 하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 다시 게임이 시작된다. 나는 코트 위를 종횡무진 달린다. 상대편 골대로 주저없이 돌진하는 나에게 농구공이 날아든다. 단독 찬스! 나는 가볍게 날아올라 레이업 슛을 성공시킨다. 내 몸에 박혀있는 24개의 철심도 같이 날아올랐다. 24개의 철심은 내가 20살일 때부터 함께였다.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는 병 때문이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휘는 병인데 C자로 휘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S자로 2번 휘는 병이다. 더 운이 나쁘면 S자의 커브가 너무 커져서 나처럼 척추 마디마다 철심을 박아 척추가 곧게 펴지도록 고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유난히 눈이 오지 않았던 어느 겨울, 장장 9시간의 수술 끝에 나는 남들처럼 바른 척추를 얻게 되었다. 지체장애 4급이라는 낯선 글자가 적힌 신분증과 함께. 단단한 철심들과 긴 지지대는 나의 척추를 신기하리만큼 곧게 펴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휘어 구불구불해진 나의 마음만큼은 펴낼 수 없었다. 전교에서 나만 교복이 아니라 벙벙한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는 이유를 말해야 했던 기억. 반 친구들의 까르르 웃음으로 가득 찬 운동장은 나로부터 꽤 멀리 있다는 것을 느꼈던 기억. 추나요법이니 침술이니 카이로프랙틱이니 전국 팔도를 뒤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새로운 치료를 배워야 했던 기억. 그리고 수술비라는 글자 옆 우리에겐 너무 무거운 숫자 0들을 바라보던 엄마의 눈동자에 대한 기억. 그런 기억들은 마치 내 등줄기 위 지워지지 않는 수술 자국처럼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다. 어느 밤에는 지독한 악몽들이 찾아왔다. 상처가 아니라 살갗 아래 끊어진 신경들이 가려워 한참을 긁었다. 긁을 때마다 척추가 다시 오그라드는 꿈이었다. 나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렇게 깊은 밤에는 누구도 탓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외출을 준비하던 날이었다. 아직은 허리를 굽히기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양말을 신기 위해 혼자 한참을 낑낑거리고 있었다. 내 손으로 내 발에 양말을 꿰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던가. 나는 그만 짜증이 나서 양말을 획 던져버렸다. 그런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는 내동댕이 쳐진 양말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히 주워 올렸다. 그리고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20살 딸의 발에 양말을 신겨주는 엄마를. 엄마의 그 정수리의 소복한 흰머리들을 보고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더 울었다. 엉엉 울면서 나는 생각했다. 앞으로 양말짝보다 더한 것들이, 더한 날들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내 척추처럼 벨에 꼬였던 날들과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싶었다. 비로소 내 삶에도 철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2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바르게, 다르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뒤틀린 몸을 누가 알아챌까봐 덮고 가리기 바빴던 내가 사람들 앞에 먼저 나섰다.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이곳저곳을 누볐다.
대학교 패션 모델 대회에 나가서 최종 우승을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골 손님을 사귀었다. 저 먼 남미 볼리비아로,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인도네시아로, 유럽 대륙으로 겁도 없이 나섰다.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대학생이 되어 배우게 된 농구였다. 어렸을 때부터 아픈 애로 체육 시간에도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날들이 사무쳤기 때문일까? 농구는 배우기 어려운 운동이다. 여자들은 농구를 잘 하지 않는다. 는 말들은 내게 오히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농구는 5명이서 하는 게임이다. 누구 한 명이 독보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며 누구 한 명이 특별히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는 스포츠도 아니다. 5명이 각자의 기량을 펼치면서도 다른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야 비로소 이길 수 있는 팀 스포츠인 것이다. 하지만 팀 스포츠고 뭐고 간에 처음엔 남들만큼 뛰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 내 몸인데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니.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뛰어도 좀채 속력을 내지 못했고 얄궂은 농구공을 주우러 다니다가 하루가 다 갔다. 농구학원에서 항상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많이 혼나고 가장 늦게까지 뛰는 사람이 나였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예전처럼 주저앉아 있을 거라면 굳이 척추에 철심을 박은 이유가 뭐야? 그렇게 나는 자신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듯 농구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배웠다는 것은 가장 큰 행운이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서툴렀던 나.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예전의 나는 더 이상 없었다. 숨이 차서 토할 것 같아도 내 자리까지 지키고 있을 팀원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고개를 쳐들게 된다. 농구에서 나라는 선수는 다른 팀원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었다. 환희에 차서 서로를 얼싸안는, 쓰디쓴 패배에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내 팀과 팀원들,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이 생겼다. 그리고 나만큼이나 농구를 좋아하는 녀석을 만났다. 농구공으로 빵빵해진 가방을 메고 우리는 어디든지 손을 잡고 다녔다. 나이키에서 서로의 농구화를 골라주고 여름엔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고 잠실 체육관에서 목청이 터져라 각자의 팀을 응원하기도 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엉엉 울던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날들을 보냈다. 그 모든 게 이 반질반질한 농구 코트 위에서였다. 나의 삶의 철심은 농구였다. 물론 농구 코트 위에서는 아무도 내 철심의 존재를 모른다. 나 또한 이 철심의 존재를 내볼 생각이 없다. 24개의 철심은 배려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나는 남들에게 그저 심장이 터질 듯이 코트 위를 달리는 농구 좀 하는 여자일 뿐이다. 그래, 나는 철심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다시 그 철심으로 인해 나는 내 삶의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었다.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도 기회로 만드는 것도 다 나에게 달려 있었다. 다시 아까의 게임으로 돌아오자. 점수는 동점, 남은 시간은 20초. 공격권은 상대팀. 철벽 같은 수비를 하다가 틈을 봐서 잽싸게 역공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 나와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자세를 낮추고 상대의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상대팀이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기회를 잡은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린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로의 손에서 손으로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는다. 내가 다급한 마음에 던진 공이 골대로 헛돌아 나왔지만 바로 그 아래에 떨어지는 공을 기다리는 나의 팀원이 있었다. 농구는 그런 것이다. 당연히도 우리의 승리였다.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팀원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여기에서 비로소 내 삶에도 철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글을 보면서 저도 제 삶에 철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효정님의 백넘버 24와 함께한 하이키 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